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한 시대가 저무는 그날까지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개경의 궁궐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고려의 수도에 입성한 이성계와 조민수는 각각 우시중과 좌시중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오르며 권력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조준,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들과 함께 부패한 체제를 개혁할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그 첫걸음부터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고려의 국왕 우왕이 폐위된 후 누구를 왕위에 앉힐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조민수는 우왕의 아들 창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성계는 단호하게 맞섰다. 우왕은 공민왕의 핏줄이 아니며 신돈의 자식일 뿐이요. 진정한 왕통은 우왕씨 일가에게서 찾아야 하오. 결국 공민왕의 왕비였던 안씨가 우왕의 아들 창을 새 왕으로 지목했고 어린 창왕이 즉위했다. 하지만 잠잠한 듯 보이던 권력의 물결은 이내 다시 뒤집혔다. 이성계는 1389년 창왕을 폐위시키고 고려, 태조 왕건의 피를 잇는 신종의 7세손 공양왕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다. 이성계는 이어 우왕과 창왕을 죽이고 조민수마저 유배 보내며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때부터 고려의 국정은 사실상 이성계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었다. 공양왕을 옹립한 직후부터 조정 안팎에서는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차라리 이성계를 왕으로 세우자. 그러나 이성계는 표면적으로 이를 거절했다. 조정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준, 정도전, 남은, 이방원 등은 점점 더 대놓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 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정몽주 제거였다. 1392년 공양왕 4년 왕위에 앉아있던 공양왕은 더는 상징적인 존재로도 필요 없었다. 결국 그는 폐위되었고 마침내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다. 그 장면은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백관들이 물러서지 않으며 왕위에 오르라 간청하니 태조가 마지못해 궁궐로 향했다. 신하들은 국문 서편에 줄을 지어 영접했고 태조는 말에서 내려 절하며 조화를 받았다. 마침내 30년간 전장을 누비며 패배를 모른 전설의 장군 이성계가 474년 고려의 역사를 끝내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연 순간이었다. 이성계는 즉위 초기에 국호와 제도를 고려 그대로 두겠다고 발표했다. 급변을 두려워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내 1393년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도읍을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기로 한다. 한양은 새 나라의 상징이 될 터전이었다. 정도전을 중심으로 궁궐과 도성을 짓고 법과 군사, 과거 제도 등 국가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조선의 뼈대가 세워진 것이다. 하지만 내부에는 이미 균열이 있었다. 세자 책봉 문제가 그것이었다. 이성계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고 첫째 부인 한씨의 6 아들은 모두 장성에 있었지만 정작 이성계는 둘째 부인 강씨의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지명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강씨의 총애와 정도전의 전폭적인 지지였다. 그러나 이는 건국의 주역이자 5째 아들인 이방원의 분노를 샀다. 그리고 그 불만은 결국 피로 이어졌다. 1398년 태조 7년 이방원은 왕자들과 함께 정변을 일으켰다. 당시 이성계는 왕비의 병세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 사이에 이방원은 세자 이방석과 그 형 이방번을 유배 후 살해했고 권력의 중심에 섰다. 이 사건은 훗날 제1차 왕자의 난이라 불린다. 슬픔에 빠진 이성계는 정사에서 손을 떼고 둘째 아들 이방과정종에게 왕위를 넘겼다. 그러나 조용할 날 없던 왕실은 이내 다시 이방간의 난이라는 또 다른 비바람에 휘말렸다. 결국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며 태종이 되었고 이성계는 태상왕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는 서울을 떠나 함흥, 소요산으로 거처를 옮기며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태종이 친동생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모습은 아버지에게 큰 상처였던 것이다. 1408년 5월 21일 이성계는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다. 그는 왕조를 세운 군주였으나 자식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불행한 말년을 보냈다. 시호는 강원지 인계운 송문신부대왕, 묘호는 태조, 능은 경기도 구리시 건원릉에 있다. 무장 이성계의 나라. 그러나 무장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조선은 분명 무장 이성계가 세운 나라였으나 태종 이후 정치는 점차 문신 중심의 유교 국가로 변모했다. 무인들의 위상은 급속히 약화되었고 국방력도 그에 따라 흔들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선은 명나라에 예를 다하는 외교, 즉 존명사대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